지난번에 결혼으로 인한 양도세, 종부세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결혼한 부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리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월세가 얼마가 됐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두 사람이 혼인하는 순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면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양도세는 없습니다. 종부세 11억 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살아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각자 보유했다면 월세 액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현행 부동산 세제는 미혼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채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내고 기혼자는 이혼해야 절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이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혼인율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인데 오히려 혼인을 하면 세법상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로 중과를 하니 과세 당국과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내일 토요일 상담할 사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에요. 어제 혼인 취소 사건을 하나 수임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예쁘신 손땡땡님이신데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도 여러 번 있으며 부모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의 이상 행동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동거 기간도 한 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담당 판사님은 그냥 이혼을 하라고 하셨고 기존 변호사도 담당 판사님이 저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고 조언을 준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사안이면 혼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해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혼과 혼인 취소의 법률적인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판사님이 그렇게 권유한 것 같긴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혼인 취소와 이혼의 차이는 엄청 큰 것이지요. 제가 담당 판사님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손땡땡님. 혼인의 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이혼의 경우는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지요. 혼인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혼인정명의 미달 즉 18세 미만의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2.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을 한 경우 3.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4. 이미 혼인 중인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이를 중혼이라고 해요. 5.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전에 설명드린 요건 중 악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악질은 어떤 뜻일까요? 1. 악질, 즉 못된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사람. 저보고 누가 악질이라고 한 적이 있긴 해요. 저 악질 아닌데요. 2. 악질, 즉 고치기 힘든 병. 정답은 2번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예를 들어 고치기 힘든 정신병이 있다면 당연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지요. 또 다른 혼인 취소의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여 혼외자를 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이 가족관계나 직업 등 배우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속인 경우 등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정자증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다음 편에 설명드릴게요.